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 요즘 주식시장과 테크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AI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뻔한 얘기 말고요.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붐이 일어났는지 그 진짜 작동 원리를 한번 속 시원하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수백조 원이 오가는 이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고 똑똑하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그것도 최근 몇 달 새, 이 메모리 반도체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파트, AI의 새로운 뇌, 메모리입니다. 이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AI 기술의 핵심이 과거 학습에서 지금의 추론으로 어떻게 넘어왔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지난 2년 정도 돌이켜보면 완전히 GPU의 시대였잖아요. 세상의 온갖 데이터를 AI한테 일단 무식하게 다 외우게 하는 사전학습이 가장 중요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AI가 자꾸 그럴싸한 거짓말, 그러니까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고 팩트체크도 하고 맥락도 파악하게 하려면 이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을 해야 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메모리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 AI는 그냥 달달 외운 지식만 가지고 텅 빈 책상에서 답을 툭툭 던졌다면요. 지금의 AI는 대답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끊임없이 팩트를 찾고 대화의 맥락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 바로 옆에 관련 지식이 꽉 찬 엄청나게 큰 책장이 필요해진 거죠. 맞습니다. 그 커다란 책장이 바로 빠르고 용량 큰 메모리 반도체인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에이전틱 AI라는 새로운 흐름이 이 수요를 말 그대로 폭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AI가 다른 AI한테 스스로 일을 시킵니다. 사람은 한두 번 해보고 다 써 할 일도 AI는 오류를 없애겠다고 자기들끼리 10,000번, 10만 번씩 끊임없이 검증을 돌리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쿨쿨 자는 새벽에도 데이터 센터는 미친 듯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메모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군비 경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술적인 도약이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을 불렀거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그리고 오라클. 이 거대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금 인프라 짓는데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결국 AI 운영체제를 먼저 차지하는 쪽이 전 세계 데이터와 지식 노동을 꽉 쥐고 흔드는 이른바 디지털 건물주가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그 경쟁의 스케일입니다. 이 거인들이 AI 인프라 구축하려고, 특히 반도체 싹쓸이 하려고 올해 딱 한 해 동안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1,000조 원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나라 1년 국가 예산보다도 많은 돈을 칩 하나 사는데 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세 번째 파트, 빚으로 지탱하는 투자 심리입니다. 여기서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들지 않나요? 아니, 그 1,00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쓰고 있는 걸까요? 이 빅테크들의 자금 조달 방식을 보면 엄청난 금융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얘네들이 분기마다 450억 달러씩만 현금을 쓸어 담으면서 자사주도 사고 배당도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인프라 투자를 너무 무리하게 한 나머지 그 현금 흐름이 1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분기당 40억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럼 부족한 돈은? 막대한 규모의 회사채를 찍어내면서 한마디로 빚을 영끌해서 메모리 칩을 사재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이탈자와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빚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 등골 서늘한 시나리오를 하나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요, 이 엄청난 재무적 부담을 못 버티고 오픈 AI나 빅테크 중 한 곳이 우리 돈 다 떨어졌어, 더는 못 사 하고 경쟁에서 이탈해버린다면 도대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배기를 드는 순간 그동안 빚까지 내가며 칩을 싹쓸이 하려던 절박한 입찰 경쟁은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살아남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굳이 엄청난 웃돈을 줘가며 물량을 선점할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결국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미친 듯이 치솟았던 메모리 칩의 그 가격 사이클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어서 다섯 번째 파트,
복합적 부족 사태와 인프라 한계를 볼까요? 사실 재무적인 리스크 말고도 이 뜨거운 AI 호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들도 정말 많거든요. 과거의 반도체 부족 사태를 떠올려 보면요. 특정 분야만 모자란 점의 형태이거나 코로나 때 자동차 칩 부족처럼 연쇄적으로 타격을 주는 선의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 AI 붐은 차원이 다릅니다. CPU, 메모리, 첨단 패키징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부족해지는 이른바 면의 부족 현상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얽혀도 너무 꽉 얽혀 있어서 공장 하나 더 짓는다고 뚝딱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메모리 칩만 없는 게 아닙니다. 당장 데이터 센터 돌릴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시설 좀 지으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 반대도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첨단 패키징 한계,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칩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열기까지 데이터 센터를 무한정 짓고 싶어도 도철의 병목 현상이 꽉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왜 이렇게 수요를 못 따라가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AI에 꼭 필요한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 아시죠? 이게 일반 범용 메모리랑 달라서 칩 하나 만들 때 기본적으로 웨이퍼를 2, 3배는 더 갈아 넣어야 해요. 수율도 낮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을 24시간 풀로 돌려도 전체 메모리 공급망은 계속 쪼그라들고 병목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 산업 성장대 주식 사이클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꽤 복잡했는데 그럼 우린 이걸 실제 투자에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산업의 성장과 주식의 사이클은 완전히 별개로 떼어놓고 보셔야 해요. 산업적으로 보면 AI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메모리의 절대적인 사용량, 즉 물량이 늘어나는 건 의심할 여지 없는 팩트입니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크는 시장이죠. 하지만 주식 가격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주가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절박한 입찰 전쟁 덕분에 잔뜩 부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아무리 커져도 그 입찰 경쟁이 한숨 돌리는 순간 주가는 언제든 훅 빠질 수 있는 아주 유리 같은 구조라는 뜻입니다. 과거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 어땠는지 아시나요? 클라우드 붐으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잔치 분위기였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반도체 기업들 이익이 완벽하게 우상향하고 있던 그 시점에 주가는 이미 폭락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주식시장은 참 냉정하거든요. 공급 부족이 언제쯤 끝날 거라는 걸 실제 기업 실적보다 수개월이나 먼저 눈치채고 선반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AI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영원히 크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폭발적인 주가 사이클은 오로지 빅테크들의 숨막히는 패닉 바잉에 기대고 있다. 경쟁자가 나가 떨어지거나 돈이 말라서 수요 속도가 1%라도 늦춰지면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크게 요동칠 거란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빚, 전력 부족, 물리적인 한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1,000조 원짜리 맹렬한 입찰 전쟁이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그 순간이 오면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그 충격파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파헤쳐보니 거대한 파도의 이면이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